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45% 상승했고 나스닥이 0.03, S&P 500이 0.13, 러셀이 0.93으로서 러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갔고, 자, 나스닥은 약간은 쉬고 있었는데 나스닥 역시도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장세로서 가는 종목만 달리고 있고, 오전장에서는 약간 유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주가가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론은 인프라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론, 그 다음에 AMD, 인텔 빼고는 다 올라갔죠. 텍사스 인슈먼트, 퀄컴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갔고 반도체 장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신 한 며칠 동안 상승했던 소프트웨어 인프라 가는 회사들이 있죠. 마소라든지 오라클,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갔고, 소프트웨어에 지금 어플리케이션 적용되는 회사들도 좀 내려갔다.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갔다. 자, 반면에 애플이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고, IBM 역시도 좀 상승되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역시나 AI 쪽에서 인프라 가는 쪽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구글은 아무래도 증자 소식에 의해서 조금은 하락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약간 반등했고, 인더스트리 분야가 좀 상승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상승했다 해서 다우 종목들이 조금 상승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매기가 약간은 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돼야만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장의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던 기술주 중심에서 기술주 외의 중심으로 좀 흘러 들어와야만이 주가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킹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 봤을 때 좀 많이 가는 종목들이 역시나 AI 인프라 가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하고 인텔 빼놓고는 다 가고 있죠. 뭐 브로드컴이란지 마이크론, 그다음에 AMD, 텍사스 인슈먼트, 퀄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장비 있죠. 이게 또 AI를 까는 인프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달리고 있다. 그래서 코스코라든지 이런 것도 IBM도 좀 가고 있고, 자, 반대로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이 있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던 회사들, 정말 마소라든지 팔란티아, 오라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한 며칠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왔다. 세일즈포스라든지 우버,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고, 자, 애플이 좀 반등했고, 구글은 아무래도 증자 소식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일단 다우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인더스트리얼 분야,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란지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쪽에서 좀 상승이 일어났죠. 전반 금융도 좀 상승이 일어났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분야에서 이쪽 분야로 좀 시장이 넘어가면서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이쪽이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이쪽으로 매기가 돌면서 시장이 좀 축소해서 확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를 6월 달에 한번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7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 있죠. 어제 2개밖에 안 올라갔는데 헬스케어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좀 많이 떨어졌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떨어졌던 이유는 구글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테크놀로지가 아직도 4위에 되고 있죠. 1.19% 정도 상승되고 있고, 유틸리티, 베이직 머티리얼스, 에너지 이쪽이 좀 상승됐다 해서 아무래도 기술주는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며칠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외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지, 자, 그거를 일단 6월 달에는 계속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일단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결국은 반도체 지수죠. 뭐 다운이 나스닥이니 S&P 500이니 다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반도체 지수가 계속 달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수도 오늘장에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더 달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뭐 조금 올라갔다 해서 팔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 안에서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6월 15일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아무래도 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 IPO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때 기점을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기존은 계속해서 주가는 달린다는 겁니다. 안 달리는 게 아니고 달리는데 매수 포지션을 갖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를 때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지금 항상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금 매수한다. 자,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수들을 보게 되면 S&P 500 지수도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 모양이 있죠. 많이 달리진 못하고 이번 0.1% 이렇게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러셀도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 모양이죠. 올라갔지만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년물 금리는 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뛰지 않는 한 반도 지수는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들고 가는 방향으로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 하락으로 S&P 500 지수가 화요일에 큰 변동이 없이 마감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알파벳이 인공지능의 구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매각을 통해서 800억 달러를 조달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800억 달러라는 말은 이제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를 조달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했을 때는 반도체 장비, HBM, 즉 말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까는 회사들이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초창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젠슨 왕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뛰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컴퓨팅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전체 데이터 센터에 분산시킬 때 필수적인 것이 연결성이다. 그래서 과학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멘텀이라든지 코히어런트 이런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죠. 특별히 마블 같은 경우는 한 30%가 올라갔습니다. 그 젠슨 왕이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발언한 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5%까지 급등을 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HP가 이번에 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주가가 한 29%나 급등했다는 거죠. 뭐 대라고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되고 있다. 2분기 실적은 2018년도 이후에 최대폭의 예상치에 상회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까는 회사들이 거의 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봐야 될 것이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S&P 500 지수 자체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1987년 대폭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2달간의 시장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래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에게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도이치뱅크에 따르게 되면은 4월과 5월 사이에 16%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4차례밖에 없었던 규모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 중에 세 가지는 큰 충격 이후에 대규모 회복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2020년도 4월 5일,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 그 다음에 2009년에 3, 4월, 그 다음에 1차 5월 쇼크 이후, 요때가 일단은 지금 이제 큰 폭의 하락 후의 반등인데 지금은 그런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폭의 하락 후의 반등이 아니다. 자, 그러한 상승세는 경제적 충격이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S&P 500 지수가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상승한 것은 1987년도 시장의 폭락 직전에 몇 달 이후에 처음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있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실 것 같으면 1975년도 있죠. 이게 마켓이 크래시 됐을 때, 정말 오일 쇼크로 인해서 튀어오를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먼데이가 있을 때 1987년도. 자, 그 다음에 올 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 2009년도, 2020년도는 팬데믹 있을 때, 마켓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이럴 때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는 폭락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더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시대를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현재 주가 상승 속도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에서 나타난 최근의 모든 전례를 갖다가 다 뒤집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선례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상황,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최근의 상승세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이 있는데 최근의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기술주가 이미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대형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여러 가지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벨 테크놀로지도 다음으로 이 대회를 합류할 반도체 기업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자에 좀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가 여전히 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소비자 저축률이 2022년도, 2028년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서만 가끔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
소비를 많이 떨어뜨리고 이 떨어뜨린 소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소비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유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변동에 아무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90달러 밑으로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호르무즈 앱이 계속해서 폐쇄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 있지만 당분간 유가 하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중요한 지지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바클레이스도 포지션이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약간 쉬어서 다시금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서 약간 쉰다는 생각해야지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S&P 500 지수가 9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은 시장폭 역설이 드물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적인 상승세에 참여하는 종목 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마켓 프레스가 좀 줄고 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상승세는 특정 기술주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술주가 지수 구성 종목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 가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집중 현상 주요 종목의 상승세가 꺾일 경우는 6월부터 S&P 500 지수가 하락 반전에 지약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최근에 연이은 기록적인 상승세에 힘입어서 한 가지 함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상승세에 동참하는 종목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형주 기준의 지수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이렇게 하락세가 조금은 시작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화요일에 9일 연속 상승세, 10일 연속의 주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표면적인 상승세라는 거죠. 6개월 연속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마이너스 바이어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6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S&P 500 지수 자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의 종목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 마켓 플러스가 상당히 좁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승 종목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을 뺐더니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 종목 수가 그만큼 많다. 6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96년 이후부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서 S&P 500 지수가 6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던 적은 이전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3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적조차도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상당히 하락세에 힘이 강하고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수의 비중이 더욱더 큰 종목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세와 다른 많은 종목들의 약세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폭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동안에도 시장 전반에서는 약세가 확산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P 500 지수는 구성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근데 상승세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모멘텀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집중 현상이 역으로 작용해서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의 참여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시장 전반의 상승세는 강한데도 주요 지수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이러한 반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IPO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장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이 인공지능 투자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어느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올여울에 인공지능의 구축 자금 마련을 위해서 8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모를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의 추세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몇 년간에 급증했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프리캐시플로우가 앞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 계획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 자금 조달, 그다음 주가 하락 압력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B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력한 투자 수요가 배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AI 인프라, 그다음에 컴퓨팅 역량 구축을 모색하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AI 인프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팅 역량이 일단 서버 이런 회사들은 더욱더 주가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알파벳 주가 자체가 2% 이상이 하락했고, 마소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이 3% 이상 하락, 그 다음 메타도 1% 하락되고 있죠. 그래서 알파벳의 8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모는 한 2%의 주식 희석에 해당하고 있는데 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률 계산을 재검토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해당 부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구글을 비롯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전반에 걸쳐서 ROI 있죠. 리턴 온 인베스트 내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리턴이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본 지출이 얼마만큼 또 많아지느냐, 자, 그게 대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프리캐시 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알파벳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프리캐시 프로가 가장 적습니다. 자, 그만큼 일단은 돈을 갖다가 자본 지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되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66,000인데 47,000원, 43,000원에서 더 많이 내려가고 있죠.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자본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캐시 프로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죠. 마이너스 11,000까지 갔다가 이제 17,000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다른 해보다는 가장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해가 되고 있다. 그만큼의 자본 지출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프로가 가장 낮아지는 해가 2010년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약간 일단은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팩셋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리캐시 프로가 올해 120억 달러가 감소돼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고, 그 다음 알파벳도 프리캐시 프로가 2025년도에 7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감소된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460억에서 1800만 달러로 급락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의 AI 투자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모든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냐, 자, 그런 질문이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이 2017년과 2018년도에 상당한 자본 지출을 뒷받침하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해왔죠. 자, 그러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있지 않겠는가. 돈을 갖다가 계속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쏟아붓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지출이 증가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액이 1조 달러를 2017년도에는 넘어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영진의 예측이 맞다면은 2030년도까지는 훨씬 더 큰 수치로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자,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경영진, CFO도 이야기하고 있기를 인공지능의 인프라의 투자액이 2030년도 말까지 3조에서 한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UBS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2027년도 이후에 자본 지출의 증가 가능성을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본 조달을 위한 움직임이 자본 지출이 우리의 시장 컨센서스의 추정치보다 높고 잉여 프리캐시 프로에도 더 많이 소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주가에는 약간 일단 눌림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를 본다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구축을 위해서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을 갖다가 회사채 발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식 발행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겠죠. UBS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자본 비용을 갖다가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사모펀드의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무제표 외의 거래를 통해서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구글의 주식 발행은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차대조법 외의 자금을 일종의 그림자 차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충격의 전파 경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주식의 희석은 계속해서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일단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CD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구리 가격이 1년 안에 톤당 1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구리 수요 자체가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한 지표라는 거겠죠. 이 비철금속은 에너지 전환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전력망, 풍력의 터빈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구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전력화, 전력망의 확장,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배선, 전력의 전송, 그다음 냉각 인프라 이런 데 막대한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특별히 지난해에는 금속 가격이 공급의 차질 및 달러 약세, 중국 경제 성장의 전망,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2009년 이후에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기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또 하락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리 재고 수준과 최종의 소비량 이런 것들이 금리와 시장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얼마 되고 있는지 또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시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아이렌인데 암호화폐에서 AI로 전하는 이 종목에서 기술적인 돌파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단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AI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3분기에 1,730만 달러에서 3,364만 달러로서 거의 2배나 증가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증가됐다고 해서 암호화폐 일단 채굴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채굴 한 7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씩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 상태가 다소 조금은 불안정하지만은 엔비디아와 체결한 5년 동안의 AI 클라우드 계약, 즉 텍사스의 60메가와트 규모의 블랙웰의 GPU를 구축한 내용,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당 70달러의 행사 가격으로서 보통 주 3천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권리를 발행했는데 이를 통해서 최대 21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GPU 공급업체마저도 기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신호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마소는 역시도 아이렌과 9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엔비디아의 GB300칩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렌은 델과의 별도 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를 18억 달러에 구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거 시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총 자체가 764밀리언에서 지금 3.1빌리언 2017년도, 2018년도에는 5.8빌리언, 그 다음에 일단 9.5빌리언에서 계속해서 시총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시총 자체가 이제 49%, 305%, 87%, 64%나 많이 늘어나는데 2027년도가 일단 피크로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이런 이런 것은 좀 투자를 해놓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컵앤 핸들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75불 때만 일단 돌파된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AI 서버 업체들이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HP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투자 의견을 갖다 보유해서 매수로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23달러에서 75달러 올려서 6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4월 분기는 에이전틱과 추론의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뿐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도 확대시키면서 역사적인 호실적을 기록한 분기가 되고 있다. 이제 상업용의 추론 기술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후 3에서 5년간의 성장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HP가 2018년도 이후에 최대 분기 실적 호조를 갖다 기록하면서 화요일에 개장 전에 28%가 급등했죠. 거기다가 큰 폭의 상승되고 있다면 델이라든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서 서버 사업부의 호실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 매출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예측치가 53센트였는데 이번에 79센트를 기록하면서 비트를 했고, 그 다음에 예상치가 매출은 97억 9천만 달러 예측했는데 10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회사 측 역시도 2020년도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29에서 33%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별히 네트워크 부문의 매출이 75에서 75%로 성장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네트워킹의 폭발적 성장 자체가 일시적인 급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다년간의 아키텍처 개편으로 이어진다면 몇 년간 예상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이제 한 28달러 정도 주고 있고, 자, 22명이 이제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4명이 매수, 7명이 구매고 11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고 목표가는 40불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6월 달에 JP모건이 주목하는 주식들이 어떤 주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매달 성장이 얼마만큼 되는지, 배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치라든지 공매도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에 맞춰서 투자 종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 10종목 정도를 갖다가 지금 주식을 종목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이 아마존, 그다음 브로드컴, 보잉, 그다음 셀시우스, 알파벳, 그다음 일라릴리, 큐티홀딩스, 그다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자, 그다음 또 비아셋이라든지 월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될 종목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일라릴리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백신의 접종, 그 다음에 감염병 치료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 C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복원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일라릴리의 신약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블록버스터급의 체중 감량 주사제인 제파운드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로보노디스크에 대한 일라릴리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라릴리에서 신약 개발해서 지금 약을 갖다 배포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다 가져가 버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하게 되고 있는 것이 일라릴리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일라릴리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이 비아셋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JP모건이 월간 추천 종목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글로벌의 위성통신 제공업체죠.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와 경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년 동안에 730% 이상 급증했지만은 SEC의 주식이라든지 채권 발행을 위한 상장정의 등록서류 S1을 갖다가 제출한 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 다른 이익도 있고 매출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또 공모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달려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주 등급을 재확인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출의 70%는 통신 서비스에서 나오고 나머지 30%는 방위 첨단 기술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위성통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단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타링크와 대결을 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CIO가 엔트로피라든지 오픈AI, 그 다음 스페이스X의 이런 IPO 자체가 시장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번에 일단 기업 공개들 많이 하죠.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피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IPO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소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장 분산은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우 낙관적이진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여름철 동안에 어느 시점에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중동 지역의 상황과도 연계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6월 15일 이후에 있을 그런 여러 가지 IPO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미국의 고용시장 데이터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서 시장 심리가 지탱되고는 있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름 말까지 개방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강세는 상당한 약세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매수하실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멘텀하고 코히런트 등의 과학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CEO 젠슨 왕 자체가 마벨을 극찬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마벨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코히런트, 루멘텀, 코닝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한 15% 정도 상승했죠. 마벨은 뭐 30%까지 올라갔고, 자, 이러한 상승세를 갖다가 AI 인프라의 투자 증가, 결론 AI 인프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거기서 뭐 커넥션이 중요해 되니까 광학 부품들 그런 것들은 커넥하기 좀 구리보다는 광학이니까, 자,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HP라든지 델의 호실적도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인프라를 계속해서 까는 기업들의 주가가 달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황 회장에 대해서 대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마벨을 지지한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공동 패키징의 과학품 프로젝트의 전환은 언젠가 올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GPU와 더불어서 공동 패키징되는 과학 부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루멘텀과 코히런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광학 장치, 더 많은 레이저, 더 많은 스위칭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엔비디아가 이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또 모두 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엔비디아가 모든 회사들에게 다 투자하고 있죠. 네오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광 쪽이라든지 인프라 까는 쪽에 거의 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더 광범위한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최근에 호실적 덕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광학기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HP라든지 델이 올라가는 것도 아무래도 광학기술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는데, AI 인프라 지출이 한 구성 요소에서 광학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결과로 메모리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AI 출하량이 감소하고 광학 부품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겠죠. 하나만 안 가고 하나는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 AI 인프라에 까는 데 있어서의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